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국제문화국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장 선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차연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지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승기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먼저 1쪽 행정자치국 2022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행정자치국은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대도시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체계 구축, 소통과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교육 추진,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15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기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 기록관은 현재 문서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장률이 99.8%에 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기록물 이관과 중요 기록물 DB 구축 등의 단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 기록과 양성과 기록물 수집, 전시회 등을 통해서 민관이 함께 기록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 조직의 운영의 큰 방향을 합리성과 효율성, 적합성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2022년 기준 인력을 반영해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부서별 기능과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무원 교육 훈련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행정력과 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교육비 지원 등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경보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 점수 인상, 글로벌 정책 연수 확대 및 휴양시설을 확충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원 종합건강검진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임산부 의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직원의 건강관리와 근무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상생과 동행의 노사문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개의 공무원 노조와 3개의 공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단체 및 임금교섭, 노사협의회는 물론 대화 천회를 성설화해서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과 기관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인력관리뿐만 아니라 인정감을 갖고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체계 정립, 현장의 위험요인 점검 개선 등을 진행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자치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민 중심 행정 구현입니다. 소통과 공감은 행정의 기본 바탕이라는 인식하에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더 한층 노력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대 선거 과정에 소반되는 관련 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면 물론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시범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의 전환시범 실시는 지난해까지는 7개 면동 실시했으며 올해는 4개 읍동이 추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고 조기 안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 물론 사항별로 계획 일정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민이 예산의 주체가 되는 주민 참여 예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259개 사업을 접수해서 129건을 선정하고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세심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이제 심사해 주셨는데 운영 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도시를 위한 민관군 협력 증진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한 물론 예비군 육성 지원에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체험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군인 가족의 복지 증진과 자율방범대 적극적인 활동 독려, 치안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원봉사의 온기로 함께 만드는 평택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관리를 비롯해서 분야별로 계획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강하고 완전한 생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평택시 고교 평준화 대비, 교육 공공성 강화와 미래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고의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함께 성장하는 평택교육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생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스쿨 교육 확대,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진로 박람회와 진로 큐레이터 인력풀 확대, 직업인 멘토와의 만남, 1대1 진로 코스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참여와 소통 중심의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청소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부 청소년 시설, 북부 청소년 시설 건립 사업을 본격화하고 노봉산 청소년 수련원 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서 맞춤형 상담 및 지원이 강화되는 등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 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주차장 50면을 증설하자고 합니다. 아울러 냉난방기를 교체해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건전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회계년도 일반 회계, 기타 특별회계 등 총 26개의 결산을 실시하고 회계관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상하반기 가족수당 지도 점검 및 지출 집행 실태 등을 확인해서 적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과 신속 집행 적극 지원입니다.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의 운영으로 계약 관련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적극적인 신속 집행을 위해서 계약 완료 사업 8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가 지급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의 적극 추진으로 하도급자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유자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보존 부족과 공유자산의 적극적인 용도 폐지, 대부 매각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하고 구 신장일동사무소 노후 건물 철거와 활용 방안 강구 및 공유재산 심의의 정례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장소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고정형 50개소, 이동형 10개소, 총 6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원, 버스 정류장, 공무청사 등에 251개소에 설치를 했으며 광역 시내버스 392대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신규 설치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에 설치 완료 후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 친화적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접근 채널을 간소화하고 시민 친화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갱신하고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이용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사용자의 편리성과 정보 전달 중심으로 시 부속 홈페이지를 개편 통합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 포털 사이트의 자료를 갱신하고 시각화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정보 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나 침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노후된 보안 장비를 교체해서 예방 위주의 정보 보안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웹 해킹과 디도스 훈련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정보 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평택시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관내 1,500가구이며 조사 항목은 희망 일자리, 직업교육 훈련 등 64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평택 시민의 취업 실태, 희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일자리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최종 결과에 따라서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을 마치고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행정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민원 접점부서 담당 직원의 자가진단과 힐링교육, 민원응대평가, 타 우수기관의 역지사지 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후화된 무인 민원마을길을 교체하고 민원 단축 처리에 대한 포상을 통해서 신속 공정한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가사무의 고객감동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혼인신고 시 관내 전입신고 등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등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간편 여권 서비스 적극 안내 시행, 등기 우편 교부 시 조폐공사 직배송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빠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연계와 타부서 대표 번호를 흡수해서 단순 업무를 콜센터에서 상담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증대와 각 부서의 행정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 운영입니다. 도시민 생활 불편 상황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생활민원을 적게 해소하고자 도로, 교통 및 기타 분야의 공공시설물을 상시 순찰하고 현장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생활민원 SOS 기동 처리반을 운영해서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시 순찰을 통해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생활민원 SOS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종합관제사업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범죄 예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방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범 CCTV 92개소, 도로 방범 CCTV 10개소 설치해서 사전 범죄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불법 지정자 무인 단속 CCTV 설치입니다. 학교 주변과 교통혼자 및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자 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 및 상습 불법 주정자 민원 지역의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자 무인 단속기 20개소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주정자 단속 과정에는 다양한 입장과 주장이 있어서 어려움이 큽니다만 이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로 말씀해 주세요. 네,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자치 행정구 행정자치구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들 하시죠? 총무국에서 이제 지원 업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들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TF 운영이라든가 많은 이런 걸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조치예요? 계획을? 이게 어제부터 이제 그 정부의 관리 지침이 좀 변경이 돼서 이제 업무 내용이나 절차가 이제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변화가 됐지만 또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그게 충분하게 전달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현재 운영 체계를 통해서 이제 TF를 운영을 하고 그것에 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전복해서 TF도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그러게요. 이제 이제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직에 있어서는 기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다가 접근하게 되면은 이제 다행이고요.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저 북유럽 같은 데는 다 이제 뭐 프리하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개인 방역으로다가 가는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지 또 이게 앞으로 이제 사회가 돌아가니까 통제가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하여튼 그동안에 공무원들께서 그런 거를 지원 업무 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래도 그냥 굉장히 이제 온화하게 조직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 같으면 이제 그런 거로 인한 반발 같은 게 많은데 우리 시 공직자들은 그래도 잘 순응하고 우리 방역에 같이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제조계에서의 본연의 업무들은 철저히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인사이동이 많잖아요. 우리 평택시가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연령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집단 이제 퇴직들을 하면서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사 조치는 정말 철저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그 업무를 맡는 사람을 배치해야만이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조직의 활성화도 되고 전혀 땜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좀
안 되지 않겠느냐. 조금 이제 발굴을 잘하셔서 새로운 그런 부서가 이제 공직 뭐야 채워질 때는 거기에 맞는 엄선을 잘 하셔서 후임자들이 잘 들어와서 행정이 잘 순화롭게 돌아가고 조직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지금 보면 공무원들의 이제 후생복지가 또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힘든 가운데 열심히들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만약에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해서라도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양양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저기 상부에서 뭐 그런 게 없다고 내시가 없다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우리 시는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만약에 뭐 앞으로 휴가철 이런 거 휴가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해서 직원들이 정말 일할만 나는 그런 조직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이제 모두가 이제 다 협심을 해서 하는 상황이지만 또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도 누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이제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인사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업무보고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의원님 말씀과 이제 유사한 부분을 본다면 이제 제가 적합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생복지 부분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데 물론 이제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피로도가 높은데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견뎌야 되는 또 해야 되는 수행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누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이제 거기에 특별하게 이제 거기서 계속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도가 아주 높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에서는 그 전례가 많지 않고 서울시에서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상 형태의 격려금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번에 수정 예산에 이제 그 일정 성과급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럼? 예? 성과급처럼? 이게 포상금 형태로 해서 포상금으로? 이제 그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2년 동안 거의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지만 또 공무원들도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기부여가 좀 필요해서 이번에 수정 예산에 기단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렇게 촘촘히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계획이 적재적소에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좀 하향세로 좀 돌아서서 우리 행정에 좀 누수가 없도록 빨리 원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야 또 국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기록물에서 수작률이 99.8%라는 건 저 수작물이 어느 정도 거기에 다 찼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록관 문서고가 시청 지하하고 뭐 전에 쓰던 구내식당 뭐 별관 이렇게 해가지고 한 4개소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99.8%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좀 차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수작물들은 아직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수작물은 어떻게 또 그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새로 그 시청사 그 부지 쪽에 또 기록관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장기적으로 있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기록물들이 한시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기록물들은 네. 이제 절차를 거쳐서 폐기하면서 운영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뭐 그 시민 기록과 이거는 어떻게 양성하실 건가요? 요거는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금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 네. 예산을 편성해 주신 사항이고요. 예. 전문적으로 요 그 기록과 양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위탁도 예, 뭐 대학이 됐든 연구원이 됐든 이런 군데 이런 데를 찾아서 요 사업 자체를 위탁 주는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뭐 데이터베이스 DB는 다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전산은 기록물 전산은 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이제 기록 관리 시스템하고 사료 관리 시스템 두 가지고요. 요번 그 의회에 세워주신 DB 구축 자료는 종전에 그 테이프로 되어 있던 기록물을 디지털화, 그러니까 전산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요 작업 마치면은 기존에 이제 공보관실 이런 쪽에서 만든 그 영상 자료는 전부 다 이제 기록으로 디지털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과원기시고 공부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자치협력과의 주민자치회가 올해부터 11개가 되는 건가요? 다? 현재? 제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일단 된 데가 7군데고요. 예. 이제 올해 새로 하는 데가 4군데입니다. 행성, 안중, 신평, 비전. 예. 다 전환이 된 건가요? 아, 전화는 아니고요. 지금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 7개 읍면동이 시범으로 돼 있고, 올해 4개.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행안부 이제 방침이나 이제 그 상위 기관의 그 법령에 의해서 한 25년까지는 전 25개 읍면동에 대해서 전부 전환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분과가 지금 4개인가요? 주민자치 분과가 4개로 예, 4개 분과입니다. 이제 그 문제가 좀 있긴 한데 뭐 이것도 간단하게 여쭤보면은 교육이 좀 많다. 봉사 단체인데 교육이 많아서 입회하고 싶어도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게 지금 인원이 주민자치에 전환하면서 우리가 20에서 60명인가요? 4개 분과? 그죠? 15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 시간이 필수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렇죠. 6시간. 그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이제 6시간에 이제 부담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시 그 교육을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횟수를 많이 늘리든가 해서 그 특정한 시기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정해진 시간 말고 그 입회하시는데 교육 시간을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교육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담 가지 알겠습니다. 않도록. 예. 그리고 이제 인원이 이제 주민자치 그 회원 수가 20명 이하로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 확인 좀 해보셔야 예, 돼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인원이 좀 안 차서 지금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추가 모집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쪽하고 저희도 홍보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네.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둘르셔야 될 것 네, 알겠습니다. 같아요.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올해가 168개소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와이파이. 1월 달에 작년 사업인데요. 예. 1월 달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장소가 그냥 그 무선 인터넷 공원 버스 정류장 사회 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를 정확하게 공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장소는 지금 작년까지 한 거는 지금 홈페이지에 읍면동별로 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1월 달에 지금 끝난 거는 이제 작업을 또 들어갈 겁니다. 홈페이지에 하면 접속률이 좀 저조하니까 와이파이 되는 장소에는 표식을 좀 했으면 홍보 그 A4지 사이즈로 해갖고 홍보 그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붙여놨어요. 네. 보이는 데도 좀 해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예, 그 해보겠습니다. 점검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오늘 그 업무 보고가 올해 구체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시겠지만은 같이 의회에서 함께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동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혼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코로나19 TF팀이 한 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확대가 돼서 확대되고 61명이 61명. 예. 이게 보건소와 별도로 시청 대회의실에 이렇게 그분들은 다른 업무를 보시던 업무 부서에서 착출을 해서 예, 다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시는 거죠. 예. 그분들이 빨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될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협력과 그 당시에 이제 미래전략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자치협력과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자치협력과에 여러 개 단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이제 민원을 좀 자주 주셔서 좀 이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어느 정도 이제 뭐 파악이 되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단체가 저희 쪽에서 관련하는 근데 국민운동 단체 포함해가지고 자율방법대 봉사단체에서 이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오고 있고 이제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 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해충돌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3월 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는 명확히 해서 상반기 중에 제가 명확히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해 충돌이 되는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 시에 이렇게 뭐 기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 충돌이 계속 이제 일어나면서 문제 아닌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되고 있다. 또 실제 이제 그런 게 많이 제 눈에도 그런 게 많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철저하게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그런 거는 정확하게 걸러내 줘야만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교육청소년과 보면 15페이지 보면 이제 팽성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아직 그 설계 그 과정까지는 이제 공모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못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 올해 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부지는 이제 학교 측에서 제공을 하고 그렇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국비, 경기도비, 교육청, 시 뭐 많은 그 매칭으로 해서 114억 원이라는 큰 돈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건립이 되면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시에서 이제 이 시에서? 건물 전체를 다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건물 그 준공 바로 이전에 또 이제 운영에 관련돼서는 또 이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예, 기본 관계에 대해서는 협약이 이루어져서 소유와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이제 학교 울타리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뭐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주말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뭐 이런 날 이제 학교에서 출입구를 이제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사유화 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뭐 교육청이라든지 뭐 국비, 도비 뭐 이런 걸로 해서 학교 체육관 져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그냥 폐쇄시키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학교장 대량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시민들이 언제든지 그 운영 규정에 맞는 그 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그 보장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부분에 생각이 대해서 드는 거죠. 논의가 다 돼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중점 사항이 이제 의원님 말씀하고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학생들의 수업 방해가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이제 우선 큰 부분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시민이 이용하는데 학교 측에서의 어떤 제지나 장애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약 과정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히 해서 소유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민이 이용할 때는 그 정해진 시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강조를 하고 또 협약에도 그런 사항들은 다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유재산을 지금 이제 평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 보면 뭐 22쪽 보면 평택시의 총 공유재산이 7조 5천억 맞습니까? 예, 예. 갖고 계신 게? 네. 이 재산이 도로나 뭐 공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죠? 네,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행정재산. 예, 예. 그러면은 이 그 가격 기준은 공시가로 다 산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준 가격이? 예. 그러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2021년도 12월 기준인데 그럼 2020년도 기준 보면 한 몇 프로 정도나 이게 재산 가치가 상승이 된 겁니까? 예. 2020년도 전체분으로 따졌을 때 예. 예, 예. 토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61필지가 증가하고 금액적으로. 금액적으로요. 예, 전체 금액을 예, 전체 금액으로 했을 때는 2021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10% 정도 예, 정도 재산 그렇습니다. 가치가 상승이 됐다. 예, 예. 규모 우리 평택시와 규모가 좀 비슷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혹시 뭐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비해 보지는 대비해 보시지 않았어요? 한번 해보실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뭐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존 부적합 행정자산을 적극적으로 용도를 폐지를 한번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 하고 남은 짜투리 땅 같은 거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조그만 보존 소규모 땅들. 그런 땅들. 그런 거는 뭐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시겠다. 예, 예, 예. 요거는 뭐 일시에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그렇죠. 발생 시마다 이제 그 네,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상이. 공통 사항입니다. 예. 법상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 있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평택시 그래도 재산이 7조 5천억이다.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온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집행부와 또 코로나에 봉사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들 그 간식비 같은 거는 어떻게 드리나요? 예, 지금 이제 양 상계 보건소하고 네, 이제 네. 여기 본청에 있는 이제 TF 네. 이쪽에 하고 이제 간식 부분이 사실상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수장들이 이제 업무 추진비에서 이제 하려는 부분,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이제 업무 추진비로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근데 그렇게 해도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뭐 수정 예산에 뭐 기초실에서 이제 일부 그런 용도로 해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린 거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뭐 의회에서도 뭐 일정 부분 이제 협조를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빨리 끝나야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이 없어지는데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로 그 고생하시는 거 비해서 이렇게 간식비가 보니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돈 주고 그거 하라고 그래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식사라도 좀 영양가 있는 걸로 좀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잘 드시게끔 또 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 뭐 이게 식사하는 부분은 이제 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중간에 간식비요. 예, 간식이나 네, 네. 야식이 이제 좀 예, 어려움이 간식 있었고요. 같은 것도 좀 영양가 있는 걸로. 예, 그래서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이제 많이 이렇게 그렇죠. 고생을 해서 이제 포상 경력금 형태로 해서 이제 이번 수정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예산을 좀 더 올리세요. 올리셔서 그분들 간식비를 조금 더 지원토록 저희 또 의회에서도 또 의장님과 또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해서 지원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좀 예산을 더 올리시고요. 29쪽에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인 발급기 교체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평택역 보시면 365일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많은 시민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도 급할 때는 이제 그리 가거든요. 이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민원실에는 언제 그 무인 발급기를 교체를 하셨는지요? 그거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민원들이 쓰시다 보니까 그런지 이게 지문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짜증스러운 말씀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직원분들한테도 안 되면 이렇게 어르신들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또 이렇게 지시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고요. 또 그 35쪽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기 이제 이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저희 평택역에서 그 AK 가는데 그 지금 모텔들이 있고 거기 또 저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골목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시지만은 타지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지금 AK 가는 데가 굉장히 길이 복잡해서 저희가 인도를 조금 냈거든요. 그 가운데다 차를 갖다가 딱 세워놔요. 그래서 종합간제사업소 과장님한테 여러 번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왜냐하면 롯데인베서 주민들이 저한테 다 민원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대군가든가 사신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이제 통지서를 못 받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주인한테도 말씀드렸더니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해서 제가 또 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이제 외부 분이 왔는데 그 통지서를 못 받아서 네, 상습적으로 네. 계속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하고 주소는 저 경상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좁은 길에 차를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막아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도로 시민들이 가다가 차가 많이 다니는데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그 주민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걸 그게 어떻게 장기 방치가 돼 있는 차량인가요? 아니면 그냥 주차를 차를 거기다 계속 해놔요. 이게 뭐 오후에서부터 오전까지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시민들이 가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거기가 택시들이 또 많이 다니거든요. 1차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택시들이 오니까 막 빵빵거리니까 또
시민들은 또 빵빵거린다고 또 짜증내고 이게 이걸 어떻게 시에서 한번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단 방치가 아닌 경우는 힘든데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은 그 일부 민원을 주시는데 뭐 저희들이 이제 뭐 딱지는 계속 그 주정차를 해면에 띄는데 그분은 뭐 그거 상관없이 계속 해놓으면은 저희들이 뭐 모른다고 그럴 텐데 그 차량 번호하고 그걸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한번 직접 뭐 저희들이 공문을 띈다든가 통화를 해서 그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뭐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네. 그냥 그걸 연락처만 받아서 연락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일단 우리가 그 지금 집중 그 계속 습관적으로 되는 시간대를 말씀을 해주시면 그 현장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상 그러니까 그 사항을 그냥 뭐 제 3자가 이제 말씀하신 것만 듣고 우리가 본인한테 연락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저도 보고. 사실은 요즘에 피켓팅 하다 보니까 거리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 몇 번 예. 제가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 이제 오피스텔이 새로 지어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와서 거기 거주하면서 차를 계속 거기다 세워놓고 또 오토바이 역시도 보면은 타 지역가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그게 이제 몇 번 사진까지 말씀드렸는데 첨부해서 이제 제시가 네, 된 네. 부분이라고 하면 네, 저희들이 네, 네. 이제 뭐 청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확인이 아니요. 안 된다라고 하면 아니요, 저희들이 사진도 몇 번 찍어서 보내고 현장에 한번 확인을 해서 네, 네. 거기에 위반 사례를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오피스텔 사장님도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견인을 해감으로써 그분이 조금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일단 현지 말씀드렸기 확인해서 때문에 한번 확인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